네, 안녕하세요. 짬비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이 마지막 강의예요. 민간 경비론에 관해서는 계획한 것보다 동영상 총 시간을 계산하면은 생각보다 한 1시간 내지 한 2시간 정도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한 4시간, 4시간 반짜리 강의로 끝내고 싶었는데 총 시간 보면 7시간, 6시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왜 4시간에 끝내고 싶었냐면은 경비업법이나 아니면은 뭐 신변보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 과목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경비업법이랑 경호학이랑 민간경비론. 근데 민간경비론이 양이 제일 작거든요. 어찌 보면. 왜냐면은 꼬아서 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내용이 한 번만 읽어도, 한 번만 들어도 이 부분은 7, 80점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끊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일단 죄송하고, 왜냐면 20시간을 공부한다 치면은 제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8시간 4시간 해서 하루 만에 신변보호사를 끝낼 수 있다면은 굳이 채수를 익히지 않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신변보호사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뭐 신변보호사는 하루만 된다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민간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는 못해도 한 달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2주 만에 붙었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최소 한 달, 이거 2차만 보신다면은 2주일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걸 다 정신 집중을 해서 하실 수 있다 하면은. 근데 이거는 뭐 1년을 준비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요령 싸움이기 때문에 요령을 빨리, 요령이란 게 안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이게 불시에 또 틀릴 수 있는 게 요령이잖아요. 요령껏 하라는 말이 제일 힘든 말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단 나머지 참고 조언이나 이런 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8강 시작하겠습니다. 과제와 전망이죠. 과제와 전망. 우리 현 경비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 부분들과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까 라는 학자들의 이론이죠. 정확히 뭐 이게 문제라고 막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법으로 정해졌으면은 즉각 개정을 해야죠. 문제가 있는데 개정을 안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직무유기잖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법을 가지고 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의 이원화가 문제겠죠. 그런 부분들을 등장시키니까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경비지도사 과정을 준비하시거나 경비업법을 하시면 되는데, 따로 경비업법 강의를 통해서 차이점을 설명하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굳이 사지선다 중에 두세 개 걸러내고 하나만 특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제 판단 하에 제가 정한 기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정하냐, 틀리면 어떻게 할래, 책임질래? 져줄 순 없지만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많아져서 반복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반복하겠다고 100점 맞고 싶다 하면은 기본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서적을 두세 번 보셔야지 모든 부분들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또 안심이 되겠죠. 당면 과제. 자, 경비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나라 경비 시스템 자체가 4인이죠. 4인에 관한 그게 많죠. 또 하기 쉬운 일이라는 생각도 있고, 무엇보다 조금 체계화된 국가 중요시설은 이게 출입 중이나 아니면은 직고용을 해서 직원 대 직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업무다라는 개념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 경비 산업은 하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같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으로 고용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중복이 문제가 되겠죠. 또 영세성. 이 영세성이란 말은 어떠한 개념으로 아시면 좋냐면은 우리 상인분들을 영세업자라고 하시잖아요. 돈을 받고 돈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들. 그러니까 싼 가격에 고품질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가격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경비업체는 어떻게 해서는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을 해야지 이 뽑히니까 이 영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하죠. 그죠?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기계를 도입하고 싶어도 낮은 단가에 의해서는 기계를 도입 못해요. 경비원 분들에게 좋은 장비, 좋은 기계 감지 시스템, 또 좋은 경보 장치 이런 거 달아주고 싶지만 인건비만 부담해도 회사에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경비업체들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 영역을 맡아야 하는 양적 부분은 많아졌으나 질적 부분은 작아졌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없이 설명했던 말이죠. 인력 경비가 더 앞서고 있다. 단 기계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민간 경비의 개선 방안.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설치되어 있긴 하죠. 경찰청의 범죄 예방국이라고 해서 경비업을 관련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도 감독이라는 게 점검을 나가고 또 법령에 의한 행동을 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지도 감독은 아니죠. 더 나아지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던가 또는 법령 개선이나 전문적인 체계, 그러니까 채용에 있어서까지 관여하는 것이 지도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비업의 허가 기준 강화. 허가 기준 미약하죠. 법적 규정만 통과하면은 다 통과되는 시점이고, 또 그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그 통과돼야 하는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상세히 모르는데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책임을 져라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자 간담 회의. 서로 경비와 경찰 서로 간의 책임자들끼리 간담회를 해야지 실무자들이라고 해서 막 간담회를 해버리면은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것도 많아진다고 그러죠. 책임자들끼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야에 관해서 특정 분야에 관해서 회의를 하는 것. 전임 책임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살짝 책임자는 당신만 회의를 하는 그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개념이고 전임 책임 제도는 방금 제가 말했듯이 무분별한 접촉을 맡는 개념인데 이거를 구분지어서 내는 문제는 없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내거나 혹은 특정 사지선다 중에서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식으로만 물어봅니다. 합동 순찰 제도, 경비랑 경찰 같이 순찰해. 상호 업무 기준 설정. 경찰은 공경비니까 이렇게 할 테고 민간 경비는 사경비니까 뭐 수사나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거죠. 이건 읽으시면 아시는 말이라 생각되고 경비 자문 서비스 센터를 경찰이 운영한다. 이게 이 지도 감독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장비 현대화. 자, 여기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아니죠.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장비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무기겠죠. 무기.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무기는 권총과 소총 되겠습니다. 분사기는 무기가 아닌가요? 분사기는 장비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무기.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고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는 무기 착용 휴대가 가능합니다. 이게 오답으로 나오려면은 청원 경찰 및 경비는 무기 착용 휴대가 가능하다. 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은 경비란 단어 안에는 특수 경비도 있지만 일반 경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읽으시면 와닿는 말이고, 읽으시면 와닿는 말입니다. 이 지문은 좀 읽고 갈게요. 국가경찰과 공경비는 시국 치안, 그러니까 나라에 관련된 치안에만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 치안은 민간 경비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추세이다. 경비원들의 소득을 조금 올려줘야지 이들이 향상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둘 다. 2절 민간 경비업의 개선 방안.
자, 청원경찰법을 민간경비업법에 통합시키도록 하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2번으로 나오고 있네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의 이중적 신분 청원경찰의 이중적 신분 구전 때문에 민간경비의 신분상 통일이 곤란하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집행법이나 경찰 공무원법을 적용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로 인해서 활동을 할 때는 경찰 공무원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죠. 통합 방안은 청원경찰을 민간경비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자들 말로는. 단 장단점이 있으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민간경비는 경비업자가 경비원들을 직무감독 교육하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무를 감독 교육합니다. 이게 꼬아서 나온다면은 경비업법 같은 경우에서는 민간경비는 시설주가 직무를 감독 교육한다 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청원경찰의 손해배상의 관하는 원칙적으로 민법입니다. 경비업도 마찬가지죠.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지방직 청원경찰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이 준용됩니다. 국가지방직 청원경찰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도 국가배상법이 준용되는 청원경찰이시겠죠. 단, 은행이나 사기업 등에서 청원경찰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쉬워요. 청원주분이 지방경찰청장에 배치 신고를 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가 청원경찰이 좀 필요한 곳 같습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시고 지방경찰청장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좋아요, 배치하세요. 라고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임용 허가를 받으면 되세요. 임용 승인을 받으면 되세요. 배치할 청원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민간 청원경찰이 탄생하는 것이고, 우리 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준용이 되지 않고 민법에 의해서 활용이 되겠죠. 단 국가나 지방직, 검찰청, 법원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통상 국가직 청원경찰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부산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고용되어서 근무하시는 부산시 소속의 청원경찰 분들은 청원주가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방직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상호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전망으로는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와닿을 거고, OX 가볼게요.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은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니, 맞는 말이죠. 낮은 이직률인가요? 아니, 높은 이직률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영으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이 문제를 겪고 있다. 맞는 말이죠. 민간경비는 청원경찰에 비하며 직업적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죠? 청원경찰에 비하여 직업적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을 저해하니까 직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성 확보를 함으로써 민간경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위에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365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개선 방안으로는 청원경찰법과 또 경비업의 일원화를 꼽을 수 있으며 법적 개정에 있어서 신인 경비 교육 등의 교육을 강화하여 경비 인력의 전문화를 실시한 필요가 있죠. 네,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비업은 민간 경비 산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계 경비 중심에서 인력 경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현재 인력 경비 중심에서 기계 경비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청원경찰과 민간 경비의 단일한 방안이 제기되는 이유는 신무 차이에서 오는 갈등, 또 보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민간 경비 업무는 소규모 인력 경비 위주의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하며 영세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경비로 발전하여야 한다. 예,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경비업체의 업무를 다변화, 그러니까 인력 경비만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계 경비도 하고 신변보호 경비 업무도 하고 또 화재 예방이나
재난 예방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경비 업체로 다변화한 경비 업체로 발전이 하여야 합니다. 민간 경비 산업의 전망을 분석하자면 지역 특색에 맞는 민간 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며 경찰 업무의 과다로 민간 경비업은 급속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예,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 경비업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경비 자격의 전문화, 인력 중심의 경비 산업 지향 아니죠. 인력 경비 중심의 경비 산업 지향이 아니라 통합적인 기계 경비 중심으로 통합적인 발전을 해야겠죠. 민간 경비 다변화는 발전 적절하다. 예,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이제 끝났고 남은 문제는 OX 핵심 문제만 남아 있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고, 지금 동영상 시간이 15분인데 2, 3분만 꿀팁을 드리자면은 현재 시간이 2019년 3월 23일입니다. 이 동영상 녹화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은 창원에서 특수경비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최종 목표로 하는 곳은 일단 보안 공직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청원 국가지방직, 청원 경찰, 방호직 공무원 또는 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경비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은 법원 보안관리대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제 꿈이기 때문에 지금이 경남, 부산 지방의 채용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준비하면서 5월 중으로 하려고 하고, 오늘 발표가 났는데 제가 지자체 그 마을 강사로 당첨이 되어서, 그러니까 합격이 되어서 앞으로 강의는 일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중으로 무조건 완성을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또 따로 통보를 드리겠지만 핵심 OX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공을 할 테고, 경비업과 경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모든 지문을 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나 출퇴근길에 짐 들고 다니기 싫다, 또 책을 보는 것은 좀 제한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만 봐도 복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구성을 짜도록 하겠으며, 또 지금 당장 제가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이 한 권으로 끝내는 방향을 제가 굉장히 추구하고 있어요. 경비업법이나 경호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험 시즌이 되면은 경비지도사 권익협의회라는 곳에서 많은 문제들과 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서 굳이 책을 모의고사를 사면 좋죠. 모의고사 한 권 정도는 사셔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 외의 추가적으로 책을 안 사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때문에 5월 6월에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짬비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출력 물량도 다른 책들에 비해서 막 400페이지, 300페이지로 끝내는 게 제 목표고, 그 안에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기출문제를 고려해서 한번 5회 분량을 해서, 제가 OT 때는 따로 출력을 하셔서 푸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함께 강의를 다 듣고 공부를 함으로써 약간 이 책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는 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태가 되게끔으로 나가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후는 법학개론 강의를 일단 준비를 하면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학은 양도 많고 또 제가 준비할 자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준비하도록 하고 5월 중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험만 치면 되거든요. 시험을 치고 나면은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서 평소에 준비하던 것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료를 나가는 것으로 하고, 또 강의도 제가 하고 싶어도 강의 합격을 했으니까 너에게 강사 자격을 주기 위해서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은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그게 딱 맞물리는 시즌이 5월 중순에서 말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제가 카페나 블로그도 지금 막 태동기를 거치고 있지만, 이렇게 경비지도사나 아니면은 뭐 청원경찰 준비하는 카페를 관련돼서 좀 많이 운영했어요. 보시면은 인원이 안 보이게 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작년 8월부터 이렇게 오픈 채팅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 또 오픈 채팅방에
짬비라고 치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1대1 세팅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너 왜 이렇게 강의 못하냐, 뭐 이렇게 욕설을 하시면은 제가 좀 달게 듣긴 할 텐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예, 문의를 하시면 되시고, 잠시만요. 짬비라 치면 안 나오네요. 오픈 채팅이 밀렸나 이게? 예. 이렇게 경비 지도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짬비어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은 이 방도 운영한 지 꽤 오래 됐는데,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또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로 이제 민간경비론 마치겠으며, 어플이 출시되기 전까지 복습을 하고 싶다, 까먹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핵심 OX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6문제인 것도 있고 20문제인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되냐? 5분에서 7분 사이의 시간에 2개 강의, 그러니까 1, 2강, 3, 4강 이런 거를 동시에 OX를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시면 됩니다.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한 달만 하셔도 다음 문제 지문이 떠올라서, 이렇게 컴퓨터 시험 가동이라는 지문을 읽어도 이 다음 문구가 떠올라서 이거 O야, X야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문제 순서대로 OX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 지문을 통해서 OX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법학개론과 경비업법, 처원경찰법 과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